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작은 화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요즘에 봄이니까 분갈이도 하고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을 맞이해서 제 주변에 화분들을 조금 나눔을 하고 있는데 개체수가 많은 아이들로 좀 나눔을 하고 싶어가지고 작은 화분을 만들어 보았어요. 가까운 지인들한테 작게 좀 드리고 있는데 좀 난감한 게 다육이라고 이렇게 드리면 다육이가 뭐냐, 다육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놀라고 다육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 주변은 젊은 사람들이라서 바쁘셔서 그런지 식물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다육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되냐, 물은 어떻게 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꺼번에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다육식물 키우는 방법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자 써봤어요. 다육식물 키우기.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앞뒤로 간단하게 써야 되는데 너무 많이 생각나는 대로 키우면서 이 온도와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보이고 문제도 많고 키우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성을 많이 들여야 그만큼 또 예뻐지고 확실히 사랑을 많이 주고 관심을 많이 주면 다육이들이 예뻐지는데 특히나 다육이들은 잘 죽잖아요. 조금만 소홀히 해도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제가 막 쓰다 보니까 빼곡하게 쓰게 됐네요. 이 내용들 한번 읽어드리고 또 예뻐지는 제 다육이들 좀 잠깐 또 소개해드리고요. 먼저 물 주는 방법입니다. 식물이 잎이 전체적으로 쭈글쭈글 주름이 지면 목이 마르다는 뜻이니까요. 물을 주시는데요. 방법은 저면 관수와 그리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물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주시면 되시고 저면 관수로 물을 주시게 되면 물을 충분하게 듬뿍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너무 자주 주시면 뿌리가 썩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병에도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주시고 한 3주나 한 달 뒤에 흙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다시 물을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분갈이 후에는 2주 뒤에 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휴면기인 여름이나 겨울에는요, 물을 주시되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물이 3분의 1만 젖도록 주십니다. 아예 안 주시면 안 되고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그것도 한 3분의 1만 젖게끔 조금만 주시는 거죠. 위에서 저면 관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위에서 이렇게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장마철에는요, 우리나라 장마철은 고온 다습하니까 그때는 단수하셔야 됩니다. 물을 주시면 안 되시고요. 다육이는 고온 다습이 제일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좀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준 다음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셔서 물이 잘 건조가 되도록 유지를 하시고 평소에는 건조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조량인데요. 일조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적어도 4시간 이상은 햇빛을 봐야 다육이가 건강하고 예쁘게 클 수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실 때 햇빛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에 배치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키우시다가 못 자라면 햇빛이 모자란다라는 거니까 햇빛 쪽으로 바깥쪽으로 더 자리를 옮겨주시고 잎 부분이 카키색이나 갈색으로 변한다. 그러면 햇빛이 너무 강한 거니까 살짝 실내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 햇빛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햇빛을 잘 받으면 색이 붉게 물들고 예뻐지는데 햇살이 너무 강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럴 때는 비닐이나 양파망 등으로 차광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인데요. 다육식물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 색도 바뀌고 되게 힘들어 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동형 다육과 하형 다육으로 나뉘는데요. 동형 다육은 시원한 날씨, 쌀쌀한 날씨를 좋아하고 하형 다육은 온화한 날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육이의 특성을 파악하셔가지고 온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다육이들은 너무 추운 겨울이나 또 너무 더운 여름에는 휴면을 하거든요. 그때는 쉴 수 있도록 그늘 쪽으로 옮겨주신다든지, 특히 더운 여름이 제일 힘드니까요. 여름에 선풍기 밑에 놔두신다든지 에어컨 밑에 놔두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더우면 다육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약간 다육이들은 병에 걸리거나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올 수 있으니까요.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추운 겨울, 영하로 내려가면 또 다육이들이 냉해를 입어서 죽을 수 있으니까 보통 5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씨면요. 베란다 안쪽으로 좀 들이셔서 온도를 너무 덥게는 하지 마시고 시원한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육이 키우시다 보면 병에 들 수도 있는데요. 줄기와 잎 사이에 까맣게 변하면서 병이 생길 수 있는데 탄저병이라고 하거든요. 그 병이 걸렸으면 햇빛을 좀 더 보여주면서 그 부분이 소독이 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또 병이 너무 심하게 진행됐다 하는 부분은 얼른 소독한 칼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퍼지지 않게요. 뿌리 쪽에 무름병이 생겼으면 변한 줄기를 자르셔서 무름병이 퍼지지 않게 커팅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리셔서 다시 심어주시는 걸로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다육이 키우다 보면 벌레가 생길 수 있는데 다육이가 향이 나고 벌레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벌레가 안 생기도록 6월 초,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초여름쯤에 약을 좀 쳐주셔야 됩니다. 미리. 특히 응애가 생기면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또는 죽거나. 그래서 또 특히나 더 무서운 거는 응애가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생긴다면 잎 뒷면에 생긴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관찰을 하시고 잎면에 무슨 구멍 같은 게 많다, 상처가 많이 생겼다 그러시면 응애니까 약을 얼른 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갈이인데요. 특히 흙 배합이 중요합니다. 다육이는 흙이 통풍이 잘 되고 물 빠짐이 좋아야 돼서 마사토의 비율이 많아야 좋습니다. 흙의 비율은 마사토와 흙의 비율이 7:3, 6:4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거기서 더 영양을 많이 주고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흙을 더 섞어주고, 건조하게 키우고 싶다, 짱짱하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사의 비율을 더 높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육이들은 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보약이라 할 정도로 비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비를 잎에서 흡수도 하고 뿌리에서도 흡수를 해서 굉장히 흡수가 빠르고 또 굉장히 활력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비가 올 때 비실비실한 다육이들을 비를 꼭 맞춰주세요. 회복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육이를 키우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사랑과 관심을 많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관심을 많이 받은 다육이는 뭐가 틀려도 틀립니다. 굉장히 예쁘고 건강하고, 애정이나 사랑이 없으면 예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애정을 듬뿍 주신다면 예쁜 모습으로 보답을 할 겁니다. 아마도요. 원예 치료라고도 하죠. 그래서 다육이가 꽃처럼 정말 예쁘기 때문에 이런 치유 효과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다육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키우기 쉬운 걸로 달라고 해서 제가 염자를 선택해봤습니다. 염자. 웬만해서는 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얘는 희성이고 얘는 취소송. 다육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면 뭐 예쁜 것도 더 선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종류별로는 많은데 아직 번식이 많이 되면은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9가지 방법들을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죠?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들을 참고하시고요. 저명 관수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크리스마스가 좀 목말라 하는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해봤고요. 이런 통 안 쓰는 플라스틱 통이나 그릇 같은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한 3분의 1 정도만 잠기게끔, 이 화분에 3분의 1 정도만 잠기게끔 물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빗물로 하면 더 좋겠죠? 네. 3분의 1 정도. 그리고 이 화분을 이렇게 잠기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잠기게끔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몇 시간 정도 두시면 얘가 지금 약간 헐렁헐렁하고 말라있는데 빵빵해지면서 잎이 단단해집니다. 만져도 딱딱해지고 지금 약간 말랑말랑 흔들흔들 거리거든요. 그래서 물을 다 흡수하면 건져내시면 됩니다. 건져내서 통풍 좋은 데서 잘 말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을 잘 흡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루 정도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을 잘 흡수했으면 얼른 꺼내서 건조시키시고, 수돗물로 할 경우에 물을 하루 정도 미리 받아주세요. 그리고 수돗물에 있는 염소 성분들 같은 안 좋은 성분들이 빠져나가게끔 미리 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명관수를 이렇게 하시면 그 흙이 물을 잘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에까지 천천히 물이 적게 돼요. 그래서 충분하게 물을 주실 수 있고, 위에서 물을 이렇게 줄 경우에는 물을 조금씩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천천히요. 한꺼번에 물을 이렇게 위에서 붓게 되면 전체적으로 흙이 젖지 않고 물이 아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씩 흡수시키면서 이렇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서 주실 경우요. 나눔을 여러 명한테 했는데요. 잘 키우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메모를 해서 같이 화분이랑 같이 이렇게 드리려고 적은 건데, 영상으로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찍어봤고요. 제가 못 써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밖에 벚꽃이 피고 있는데요. 또 다육이도 꽃처럼 더 예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분 만들기 영상에서 연봉 자라는 과정 보여드렸었죠. 지금도 더 꽃처럼 예쁘게 핑크색으로 물들면서 자라고 있어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가지고 춥다고 핑크색으로 물을 들이네요. 예쁘네요. 저번 영상에서 핑크루비 이쁘다고 자세히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핑크 연두색이랑 섞여가지고 너무 예뻐요. 올펫인데요. 얘는 하영 다육이라 가지고 날이 풀리면서 되게 막 안에서 새잎이 나고 있는데, 제가 잎을 2개 땄어요. 얘가 자구를 생성하지 않는데요. 잘 생성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잎꽂이를 하려고 이렇게 2개를 뗐는데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귀여워. 여기도 조금, 얘도 약간 핑크색으로 변했어요. 예쁜 올펫. 사과 불꽃축제 좀 길쭉한 웃자란 잎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렇게 짱짱한 모양이 되었어요. 지금은 물이 빠지고 주황색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푸르푸르 예쁜 것 같아요. 제 프리티 브론즈라고도 하는 이 잎꽂이들이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겨울 동안 약간 못 자랐는데
얘는 웃자람이 심하고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번식도 잘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성장 속도가 빨리 커질수록, 얼굴이 커질수록 생존율이 높으니까 번식이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제가 어제 비를 맞았거든요. 빗물이 이렇게 고여있죠. 그래서 색이 좀 많이 빠졌어요. 원래는 핑크색이 더 진했는데 지금 밖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전혀 춥지가 않고 날씨가 너무 좋네요. 따뜻하고요. 네, 행복한 봄날 되시고요. 네, 벚꽃 구경도 많이 하시고 다육이도 예쁘게 키우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